퇴근하고 뭐 먹을지 고민한 적 있으세요? 다들 있죠. 오늘 뭐 먹지? 치킨이냐, 삼겹살이냐, 아니면 그냥 편의점이냐. 이 고민 사실 수백 년 전 한양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요. 1790년대 한양. 지금으로 치면 서울 도심이에요. 인구 20만 명이 북적이는 조선 최대의 도시. 해가 지면 운정가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해요. 주막문이 열리고 전 부치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지고 하루 일 끝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닌가요? 퇴근길 삼겹살집이랑 똑같아요. 자리 잡고 술 한잔 시키고 오늘 있었던 일 떠들고. 그게 조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요. 한양 맛집이 단순히 주막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배달도 있었고 포장마차도 있었고 줄 서서 먹는 맛집도 있었어요. 심지어 입소문난 맛집 정보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듣고 나면요. 다음에 맛집 갈 때 괜히 조선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운정가예요. 지금으로 치면 종로 한복판이에요. 사람 구름 운, 모일 종. 구름처럼 사람이 모이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이미 번화가예요. 낮에는 시전 상인들이 장사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좌판이 거치고 주막문이 열리고 하루 종일 집 나르고 물건 팔던 사람들이 다리를 펴러 들어와요.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운정가의 주막은 해가 지면 빈자리가 없다. 지금 금요일 저녁 강남 식당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주막들 메뉴가 다 달랐어요. 지금처럼 간판에 뭐 파는지 써붙인 게 아니라 단골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졌어요. 저 집은 두부가 맛있다. 저 집은 전이 끝내준다. 저 집 막걸리는 다른 데서 못 마신다. 조선판 맛집 리뷰예요. 입소문 맛집 조선에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입소문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조선 후기 문인들이 일기나 문집에 맛집 얘기를 적어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블로그 맛집 후기예요. 그 중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집이 있어요. 두부 파는 집이에요. 당시 한양에서 두부는 지금의 치킨 같은 존재였어요. 서민부터 양반까지 다 좋아하고 값도 적당하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 근데 두부가 다 같은 두부가 아니었어요. 잘 만든 두부랑 못 만든 두부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옥이 남긴 기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양 서천 어귀에 두부를 파는 노파가 있는데 그 두부의 맛이 여느 집과 달리 부드럽고 고소하여 아침마다 사람이 줄을 선다. 잠깐요. 아침마다 줄을 선다고요. 조선시대에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었던 거예요. 오픈런이에요. 조선판 오픈런. 그 노파가 두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기록에 안 나와요. 비법을 안 알려준 거겠죠. 지금 맛집들이 레시피 공개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왜 그 집 두부가 맛있었는지 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서천은 지금의 경복궁 서쪽 동네예요. 거기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었어요. 두부는 물이 생명이거든요. 콩을 갈고 간수를 넣고 굳히는 과정에서 물맛이 그대로 두부에 배어요. 좋은 물로 만든 두부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맛집들이 물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은 지하 안반수 써요. 우리 집은 연수기 써요. 조선시대 서천 두부 노파가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부집 단순히 두부만 판 게 아니었어요. 두부에 곁들이는 깍두기랑 막걸리를 같이 팔았는데 이 조합이 한양에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두부김치에 막걸리 세트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검증된 조합이었던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근데 이 두부집 얘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정작 이 노파가 두부 파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노파 원래 꽤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서 집안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손수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을 갈았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두부를 완성해서 내놨어요. 단 한 번도 늦잠 잔 적이 없었다고 해요. 왜 이게 감동이냐면요. 그 두부 한 모에 아들 과거 뒷바라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미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콩 갈면서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 과거에 붙었어요. 합격 소식 들은 날 노파가 그날만큼은 두부를 팔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동네 사람들한테 두부를 나눠줬어요. 그날 아침 두부 받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얘기를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맛집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야시장이 정말 좋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부집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거리 음식으로 넘어갈게요. 한양에 야시장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밤 장터예요. 해가 지고 나서 운정가 골목골목에 좌판이 깔리기 시작해요. 지금 포장마차랑 똑같아요. 좌판 하나 펴고 화로 올리고 음식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뭘 팔았냐고요?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떡이요. 국밥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전 종류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설렁탕이에요. 조선시대 설렁탕은 지금이랑 출발이 달라요. 원래 선농제라는 왕이 직접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제사 끝나고 소를 잡아서 끓인 국물을 백성들한테 나눠준 게 시작이에요. 그게 한양 거리로 나온 거예요. 솥에 사고를 넣고 밤새 끓이면 새벽에 뽀얀 국물이 완성돼요. 거기에 밥 말아서 소금 넣어 먹는 거예요. 값도 싸고 속도 든든하고 추운 겨울에 딱이에요.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양의 설렁탕 집은 새벽부터 문을 열어 날이 밝기 전에 이미 동이 나는 일이 허다하다. 새벽에 동이 난다고요. 해장국이에요. 완벽한 해장국. 전날 주막에서 막걸리 마신 사람들이 다음날 새벽에 설렁탕 한 그릇으로 해장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술 마시고 해장국 먹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배달 음식 조선에도 있었어요. 진짜예요. 지금처럼 앱으로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집까지 가져다주는 문화가 한양에 분명히 존재했어요.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반찬 가게예요. 찬방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반찬 가게 겸 케이터링 서비스예요. 양반집에서 제사나 잔치가 있을 때 직접 음식 만들기 번거로우면 찬방에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찬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집까지 가져다 줬어요. 배달이에요. 완벽한 배달.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찬방 문화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엔 잔치나 제사 때만 이용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상적으로 시켜 먹는 문화가 생겨요. 혼자 사는 선비들, 바쁜 상인들, 요리할 사람이 없는 집들이 찬방에서 반찬을 사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혼밥족들이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 먹는 거랑 똑같아요. 조선 후기 문인 유만공이 남긴 기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양의 찬방은 이제 잔치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 끼니마다 의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세태가 변했도다. 세태가 변했다고 했어요. 당시 어른들도 요즘 것들은 직접 해먹지 않는다고 혀를 찼던 거예요. 수백 년 전에도 이런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근데 찬방에서 제일 잘 팔린 메뉴가 뭔지 아세요? 전이에요. 파전, 녹두전, 동태전. 지금도 비 오면 전 생각나잖아요. 그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은 원래 만들기 번거로운 음식이에요. 재료 손질하고 반죽 만들고 기름 두르고 부치고 집에서 하기엔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다 먹는 거예요. 찬방에서 갓 부쳐낸 전을 기름종이에 싸서 집까지 가져다 줬어요. 지금 치킨 포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 막걸리랑 같이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록에 보면 찬방 중에 막걸리까지 같이 배달해 주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치킨이랑 맥주 같이 시키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이미 치맥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메뉴만 달랐지.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예요. 같은 한양에 살아도 뭘 먹느냐가 완전히 달랐어요. 왕이 먹는 것, 양반이 먹는 것, 상인이 먹는 것, 백성이 먹는 것. 신분에 따라 음식이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꼭 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먹는 수라상부터 얘기해 볼게요. 수라상에는 반찬이 몇 가지나 올라오는지 아세요? 기본이 12가지예요. 국에 밥에 김치에 반찬이 12가지. 거기다 계절마다 특별 음식이 추가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정조 임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라상 음식이 많기는 하나 식어서 나오는 것이 많아 제 맛을 느끼기 어렵다. 식었다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수라간에서 만들어서 왕한테 가져오려면 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산해진미도 식으면 맛이 반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보리밥이에요. 직접 기록으로 남겼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수라상 어느 음식보다 맛있다고. 왕이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비싼 거 먹어도 결국 집밥이 최고라는 거. 그럼 양반들은 뭘 먹었을까요? 양반들 밥상이 수라상보다 못했냐고요. 꼭 그렇지 않았어요.
양반 집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 비법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가문의 레시피예요. 어떤 집은 간장 담그는 비법이 수백 년 됐고 어떤 집은 김치 레시피가 갑오처럼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당시 한양에서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 어디였냐면요. 기생집이었어요. 기생집 음식이 양반집 음식보다 맛있다는 게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기생집은 손님을 끌어야 하니까 음식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최고의 식재료, 최고의 조리법.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 있는 맛집이에요. 살아남은 집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양에서 음식 맛을 논하려면 기생집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 음식이 제일 맛없었을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한테는 백성들만의 음식 문화가 있었어요. 장터에서 사먹는 음식들이에요. 값은 싸고 양은 많고 맛은 진한 음식들.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국밥이에요. 한양 곳곳에 국밥집이 있었어요. 솥에 고기를 넣고 푹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주는 거예요. 지금 국밥이랑 똑같아요. 값도 싸고 든든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장사꾼들, 짐꾼들, 날품팔이들이 아침에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금 공사장 아저씨들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거랑 똑같아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아침에 든든하게 국물 한 그릇 먹고 일 나가는 문화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맛집 리뷰, 조선에도 있었어요. 블로그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인데 어떡해요? 문집이에요. 조선시대 문인들이 일기나 문집에 음식 얘기를 적어뒀어요. 어디서 뭘 먹었는데 맛있더라. 어느 집 음식은 별로더라. 지금으로 치면 블로그 맛집 후기예요. 심지어 별점까지 매긴 사람도 있어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선 최고의 미식가 허균이에요. 허균 알죠? 홍길동전 쓴 그 허균이에요. 근데 허균이 홍길동전보다 더 공들여 쓴 게 있어요. 도문대작이에요. 제목이 좀 웃겨요. 고기 파는 가게 앞에서 입맛 다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그냥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허균이 유배를 가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게 되자 자기가 먹어봤던 전국 8도 음식들을 기억에 의존해서 쭉 적어 내려간 거예요. 조선 최초의 맛집 가이드북이에요. 거기에 한양 음식 얘기도 나와요. 어느 집 음식이 맛있고 어느 재료가 좋고 어떻게 먹어야 제맛이 나는지. 수백 년 전 기록인데 읽다 보면 지금 맛집 블로그 읽는 느낌이에요. 근데 허균 말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이분은 좀 달라요. 허균이 고급 음식 위주로 적었다면 이 사람은 서민 음식에 집중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에요. 이익이 성호사설에 음식 얘기를 꽤 많이 적어뒀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비싸고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터에서 파는 국밥 한 그릇이 양반집 수십 가지 반찬보다 나을 때가 있으니 음식의 맛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장터 국밥이 양반 밥상보다 맛있을 때가 있다고요. 수백 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럼 이 맛집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극찬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딱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냉면이에요. 냉면이 원래 평양 음식인데 한양까지 올라왔어요. 조선 후기에 한양에서 냉면 파는 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여름에 냉면 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름에 냉면집 줄 서는 거. 두 번째가 설렁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새벽부터 동이 나는 그 설렁탕. 허균도 이익도 설렁탕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한양 사람들한테 국민 음식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떡볶이예요. 근데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 떡볶이는 고추장에 빨갛잖아요. 조선시대 떡볶이는 간장 베이스예요. 궁중 떡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래떡을 간장이랑 파, 고기랑 볶은 거예요. 맛이 어떨지 상상이 가세요? 지금 떡볶이랑 완전히 다른 맛인데 당시에 이게 엄청 인기였어요. 양반 집 잔치상에도 올라가고 찬방에서도 팔고 길거리에서도 팔았어요. 조선판 국민 간식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해요. 한양 맛집은 계절을 탔어요.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뭐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달랐어요.
제철 재료가 나올 때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한양 거리의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봄에는요. 진달래 화전이에요. 봄이 오면 한양 여인들이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 반죽에 부쳐서 기름에 지졌어요. 꽃잎이 얹힌 동그란 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시즌 한정 메뉴예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당시 기록에 보면 봄마다 한양 곳곳에서 화전 굽는 냄새가 났다고 해요. 동네마다 화전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었고 지나가다 하나씩 사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길거리 간식이에요. 봄 한정 길거리 간식. 여름에는요. 아까 말한 냉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수박이에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여름에 수박 파는 행상이 있었어요. 지금 여름에 길거리에서 수박 파는 트럭이랑 똑같아요. 수박 행상이 골목을 누비면서 수박이요. 수박. 타고 외치면 사람들이 나와서 샀어요. 그 수박을 어떻게 먹었냐면요. 우물물에 담가서 차게 식혀 먹었어요. 냉장고 없던 시절의 냉장 보관법이에요. 시원한 우물물에 수박을 담가두면 꽤 차가워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가을에는요. 전어예요.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한양 장터에 전어가 깔렸고 전어 굽는 냄새가 온 동네를 채웠어요. 당시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을 장터에 전어 굽는 냄새가 나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춘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춘다고요. 지금 고기 굽는 냄새에 발걸음 멈추는 거랑 똑같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능은 안 변하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온기가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설렁탕, 국밥, 그리고 또 하나. 군고구마예요. 조선 후기에 고구마가 들어오면서 겨울 길거리 간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행상이 한양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지금 겨울에 길거리 군고구마 트럭이랑 똑같아요. 차가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뜨거운 군고구마 하나 손에 쥐고 먹던 그 느낌.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자, 오늘 한양 맛집 얘기 쭉 해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새벽에 줄 서서 먹는 두부집이 있었고,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있었고, 해장국으로 하루 시작하는 문화가 있었고, 계절마다 시즌 한정 메뉴가 있었고, 맛집 리뷰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허균이 유배지에서 도문대작을 쓸 때 얘기예요. 귀향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음식이었어요. 한양에서 먹던 냉면, 서촌 두부집 두부, 장터 국밥. 그게 그리워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음식이 그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음식 먹던 시간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친구들이랑 먹던 포장마차 떡볶이, 첫 월급 받고 혼자 사 먹은 삼겹살. 그 음식들이 맛있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이,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조선의 허균도, 서촌 두부집 노파도, 운정과 주막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밥 먹고 싶었던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밥 먹는 방식은 바뀌었어요. 배달앱으로 시키고 혼자 먹고 먹방 보면서 먹고. 근데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옆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그 말 했어요. 수백 년 전 운정과 주막에서 서촌 두부집 앞에서 겨울 골목길 군고구마 들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요. 오늘 저녁 뭐 드실지 정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먹자고 해보세요. 그게 수백 년 전 한양 사람들이랑 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